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세리에A도 3일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리그 최종전을 한 번에 다 하는데 세리에A가 이번에 뭐 단계별로 강등권, 뭐 챔스권, 우승경 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오늘은 바로 나폴리 대 인터밀란 경기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거. 자, 첫 경기 보스턴 대 볼티모어부터 가볼게요. 어제 경기가 밀려가지고 오늘 이제 더블 헤더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더블 헤더 1차전은 보통 낮 경기로 시작을 하죠. 전 누누이 말하지만 볼티모어의 낮 경기 때는 빠따는 오히려 살아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볼티모어가 내일은 그래서 빠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올라가는 날이에요. 낮 경기여서. 그래도 뭐 우한 상대로 이제 원정일 때는 딱히 뭐 좋아지진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 배우가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조금 출발을 늦게 했는데, 사실 처음에 한 3경기가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3경기는 뭐 이닝 소화도 전부 5이닝 미만으로 먹기도 하고, 실점 페이스 같은 것들이 꽤나 이제 불안정해졌습니다. 볼넷도 많이 내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31이닝 동안 볼넷이 19개예요. 그런 것들도 보이는데, 케이드 포비치도 제가 이 친구가 기대치가 없지는 않아. 투수상으로는 1번 유망주다. 지금 나와 있는 기록처럼 가끔 가다가 잘할 때가 있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뭐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닝 먹는 거를 조금 늘려 나간다든지 이런 모습은 있지만 기대치가 뭐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볼티모어한테 뭐 강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일단은 요즘에 선발의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을 좀 내짚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오바도 조금 보고 있는데, 뭐 배우는 이제 그 볼티모어 애들한테 조금 강한 편이긴 했습니다. 배우 역시 낮 경기 때는 좀 이렇게 약한 면모가 있거든요. 밤 경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는 뭐 보스턴 승도 괜찮지만은 오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우선시하지 않을까. 보스턴이 딱히 빠따적으로 뭔가 충족시켜주는 느낌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오바 같은 거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나는 1차전보다는 2차전에 선발 상태로 봤을 때는 2차전이 조금 더 오바 보기 좋아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뭐 밤 경기이기도 하고 저는 뭐 이 경기밖에 못 가니까 보스턴 승이나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미러키 경기, 폴 스킨스랑 이제 프레디 페랄타가 붙습니다. 스킨스가 직전 등판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전에서 8이닝 1실점으로 완투패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 헛스윙 같은 것도 22번이나 이끌어내기도 하고, 사실 스킨스도 뭔가 기대치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적들이 지표상으로도 작년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뭐 이닝 소화라든지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 워낙에 피츠버그 전력이 안 좋다 보니까 얘는 잘하는데 팀이 생각보다 많이 못 이겨요. 여태까지 스킨스 선발 동안 피츠버그는 18승 15패, 승리가 많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피츠버그가 빠따가 구리기도 하고, 어제 정말 오랜만에 5득점 이상을 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빠따가 사실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미러키의 선발이 많이 약했고 불펜 소모도 많았었죠.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어제는 피츠버그가 좀 점수를 냈는데, 그런 방면에도 페랄타는 좀 어려운 상대죠. 물론 페랄타도 이닝 소화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안 좋은 날에는 진짜 막 5이닝 정도도 못 맞거나 아니면 뭐 한 3실점 이상 이렇게 해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런 실점 분포 같은 것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올 시즌에 뭐 홈에서 0.75, 원정 3.98로 원정에서 약했다거나 그런 건 있지만은, 통상 뭐 피츠버그 상대로도 그냥 3점대 초중반 방어를 해주고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 때 이렇게 좀 구속이 약간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5이닝을 잘 먹긴 했었죠. 예년에 비해서 볼넷 같은 것들도 페이스가 나쁘지 않기도 하고, 저는 그냥 두 선수 모두 다 양팀의 1선발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 소모상으로는 약간은 미러키가 연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정도의 맞대결이면은 선발 투수들이 좀 긴 이닝을 먹어줄 것 같기도 하고, 양팀의 빠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미러키가 조금 빠따는 낫긴 한데, 그래도 스킨스가 페랄타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승패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컵스랑 신시내티 경기, 헌터 그린과 보이드가 붙는데요. 자, 헌터 그린이 이게 물론 다 좋아. 헌터 그린은 제가 대여섯 경기 했을 때는 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투수 같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부상이 있거든요. 지난번 등판 때 이제 사타구니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얼마 못 뛰고 이제 또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한 2, 3이닝밖에 소화를 못했나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불펜 세션 정도만 소화를 하고 딱히 뭐 리앱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 때 뭐 3이닝 동안 삼진 6개 잡고 잘하다가 사타구니에 부상이 온 거라가지고 아마 내일도 좀 투구수 제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헌터 그린이 마운드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강력하고 그런 선수지만은, 예년보다 뭐 제구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아졌지만은 아마 길게 못 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헌터 그린도 저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은요.
반면에 이제 맷 보이드는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다저스한테 6이닝 6실점 했던 그 경기 말고는 모든 경기들에서 한 번도 삥난 적이 없어요. 원래 뭐 이 정도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원래부터 피홈런도 많고 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본인의 강점인 이런 뭐 제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최근 모습들에서도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내일도 선발상으로는 물론 그린이 조금 더 나은 선수지만은 경기를 길게 본다면은 저는 보이드 쪽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의 빠따 차이는 내일도 신시내티가 정한한테 굉장히 약하다. 특히나 홈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은 컵스 쪽에 빠따 기대치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컵스도 불펜이 약한 팀이고 반대로 신시내티는 불펜이 꽤나 괜찮다. 이런 건 있지만은 보이드가 조금 더 길게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게 그린이 아마 한 80, 많아봤자 80코 던질 것 같은데 5이닝 이상 먹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언더도 조금은 생각은 해보고 그린이 잘 막아준다면은 저는 컵스가 배당이 나쁘지 않아서 컵스를 좀 괜찮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컵스는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죠. 특히나 원정에서는 홈런이 가장 강한데 또 신시내티 홈구장은 홈런이 또 많이 터지는 구장이기도 해가지고 그린이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컵스의 쇼타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컵스가 요즘 좀 빠따가 오락가락 하지만은 저는 컵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게요. 컵스 승이나 언더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맥켄지 고어 그리고 에런 루프 대결인데 사실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그래도 고어가 앞서는 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 차례 샌프란시스코가 좌완 선발한테 약한 거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극복하는 모양새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사실 뭐 얼마 전에 뭐 웹 경기 때도 터진다든지 샌프란시스코도 마냥 뭐 믿을 건 안 돼. 더구나 내일처럼 에런 루프가 나오는 날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다지 샌프가 신뢰도가 높지는 않죠. 빠따상으로 엄청 뭐 천지개복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최근 5경기 동안은 뭐 2할 4리 막 이렇게 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워싱턴이 지금 어제도 뭐 애틀랜타를 부수기도 하고 워싱턴이 오히려 상태는 더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나는 워싱턴이 그렇게 막 빠따가 안 좋은 팀처럼 생각은 안 돼. 뭐 앞쪽 라인 에이브람스, 딜런 크루즈, 제임스 우드 뭐 이렇게 흘러가는 쪽에서는 괜찮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딜런 크루즈가 아웃된 상태에서도 워싱턴의 빠따가 전혀 뭐 사그라들 기미가 없습니다. 나는 맥켄지오가 물론 지난번 경기도 고어가 잘했었거든요. 근데 투구수가 너무 많았어요. 전체 이제 그 헛스윙을 21번이나 이끌어낼 정도로 이 친구의 강점이었던 이런 공들은 잘 통했습니다. 특히 슬라이더가 정말 잘 통했고 나머지 구종들은 타구의 속도가 빠른 약간 좀 불안한 메모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어가 오래 견디지는 못했어요. 삼진을 9개나 잡았지만은 볼넷도 2개 주고 피안타나 10개나 있어서 막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찍 내려갔고 아마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고어를 최대한 좀 괴롭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고어가 물론 뭐 지금 기록도 그렇고 올 시즌 뭐 삼진 페이스는 전체 1등 수준이고 나쁘진 않은데 뭐 루프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건 좀 상황이 좋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따지고 봤을 때 그냥 워싱턴이 역배 받아도 가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 역시 원정에서 그냥 반반이거든요. 요즘에 빠따 기세상으로는 워싱턴이 나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특히 또 샌프란시스코 한 점 차가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저는 워싱턴이 뭐 역배를 받았으면 역배 보고 불펜 소모상으로도 워싱턴이 어제 6명이나 소모를 했고 샌프는 경기가 없었죠. 샌프는 전체 1위 불펜인데 워싱턴은 불펜 순위가 뭐 29등이다. 이런 것들 좀 불안한 면모도 있긴 해가지고 사실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만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템파베이와 토론토. 자, 이 경기는 이제 에릭 라우어가 등판하니까 아마 토론토가 정규 선발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이제 뭐 라우어랑 같이 야리엘 로드리게즈. 근데 야리엘 로드리게즈가 어제도 그 멀티 이닝을 던져가지고 내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뭐 우레냐도 한 2이닝가량 더 해줄 수도 있기도 하고 최대한 라우어가 4이닝 정도는 버텨줘야지 토론토가 이런 불펜 데이를 쓰기가 편한데 토론토도 어제 불펜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뭐 그 전에 경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 경기 할 뿐이니까 뭐 이렇게 뭐 연투시키고 그러면 되겠지만 어쨌든 토론토가 내일 마운드 운영이 꽤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 드류 라스무센 사실 시즌 초반에 기록들보다도 지금은 조금 안 좋아진 면이 있어요. 제구도 나쁘지 않고 원래부터 뭐 구속 같은 것들은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라스무센이 사실 이닝 소화도 되게 아쉽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좀 이제 실점도 조금 늘어났었거든요. 그전에는 5이닝을 단단하게 막아주다가 5이닝만 던지는데 혹은 그 이하로 던지는데 막 3실점 가량 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라스무센이 조금 의심이 갔는데 그래도 이제 마이애미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발 상태로는 템파베이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토론토의 이 마운드 운영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토론토도 지금 빠따가 나쁘지가 않아요. 샌디에고 상대로 뭐 스윕을 한다든지 이건 어디까지냐 템파베이의 빠따 이 부분이 제일 좀 의심이 됩니다. 템파베이 지금 오히려 토론토보다도 OPS는 낮은 상황이고 불펜데이에서 계속해서 바뀌는 선발들 여기에 적응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뭐 라스무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토론토가 불펜데이 때 얼마나 잘 해줄까, 이렇게 불펜 소모가 많아가지고 쉽게 내다볼 수는 없는 경기지만 그래도 뭐 템파베이를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할게요. 이거는 토론토가 이 불펜데이의 기대치가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 제프 호프먼, 그 조던 로마노를 필라델피아한테 보내고 호프먼을 데리고 왔는데, 둘이 특히나 이제 5월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로마노는 엄청 단단하고 호프먼은 5월 때 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펜 소모상으로도 그렇고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은 템파베이가 유리한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템파 사이드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템파베이가 이 토론토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런 마운드에 적응을 조금 어려워한다면은 언더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매츠와 다저스 경기 있습니다. 그리핀 캐니 그리고 허쇼인데, 이건 선발상으로 원래 같으면은 상대가 안 되는 매치지만 올 시즌 한해서는 그리핀 캐닝이 완전히 지금 탈바꿈을 했습니다. 2.47이라는 굉장한 이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구나. 특히나 제가 이제 그리핀 캐닝은 경기를 종종 볼 때가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잘 막아요. 또 직전 경기 때는 전반적인 뭐 구속 같은 것들도 살짝 오르기도 하고, 특히 이런 좀 주요 구종들 포심이랑 체인지업을 많이 썼는데 타구의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부터 뭐 헛스윙을 잘 이끌어내는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지난번 경기는 15번이나 이끌어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리핀 캐닝은 뭐 상대가 양키스든 간에 누구든 간에 아주 안정감 있는 피칭을 잘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상참 못할 때 다저스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뜬금없이 6.2이닝 또 1실점하면서 요즘에 그리핀 캐닝이 안정감이 대단하거든요. 볼넷도 안 줘, 큰 것도 잘 안 맞아, 피안타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기회 자체를 많이 안 주는 투수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특히 운영이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 그리핀 캐닝한테는 원래 이름값은 많이 밀리는데 생각보다 경기 내용은 좋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클레이튼 커쇼는 지금 다저스의 선발이 워낙 무너져 있다 보니까 다 늙어 빠진 커쇼까지 올려서 쓰고 있는데 그냥 뭐 커리어 황혼기기도 하고 작년에도 조금 나오다가 부상이 있었죠.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조금 했다고 하지만은 직전 경기 때도 구속이 정말 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기록도 별로 좋지가 못했었고, 저는 그냥 커쇼는 전성기를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투수고 큰 투수지만은 지금은 사실 뭐 커리어 황혼기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매치가 마운드 면에서는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뭐 다저스가 정말 센 팀이긴 한데 사실 원정에서는 반반 승률을 겨우겨우 넘는 수준이고 매치는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다저스가 빠다가 식은 상태이기도 해요. 매치한테 뭐 엄청 강했던 편이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매치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테오스카가 복귀를 했다, 이런 것들 많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내일 또 하필이면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빠다가 많이 좀 처지는 것도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경기인데요. 잭슨 좁과 이제 세코디가 붙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선발상으로 별로 내비쳐볼 게 없어요. 잭슨 좁도 디트로이트에서 좀 키워볼 만한 선발이다, 얘도 1라운드 출신이고 그런 건 있는데 사실 뭐 여태까지 제구상으로도 많이 좀 난조인 게 보이기도 하고 안정감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막을 때는 잘 맞긴 하는데 이러다가도 한 번씩 크게 털릴만 하다, 그런 내용의 투구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좀 위기가 생각보다 많아, 볼넷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지금 분위기에서는 선택하기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슬레이드 세코니 같은 경우는 그냥 땜빵 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가 근데 이런 애들을 잘 살려가지고 쓴 경우들이 있지만은 바로 직전 경기가 올 시즌 클리블랜드에서 첫 선발 등판이었었거든요. 신시내티한테 5이닝 3실점으로 나쁘지 않았었고 삼진도 8개, 헛스윙도 15번 유도하고 구속도 평소보다 잘 나오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긴 했는데 얘 하나 믿고 클리블랜드를 좋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 2등 팀 간의 대결인데 디트로이트가 원래는 메이저리그 승률 전체 1위였다가 이거를 필라델피아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원래 홈발도 많이 받지만은 어제도 그냥 뭐 무기력하게 패배하기도 하고, 디트로이트의 8회 이제 무사 말로 찬스를 케이드 스미스가 삼진 3개로 틀어막는 것들, 이런 것들 보니까 클리블랜드 또 이제 불펜 PTSD 그런 것들이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물론 선발상으로는 잭슨 좁이 조금 더 기대치는 있고 하지만은 이 친구 역시 신인 선발답게 어려운 면모도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선택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은 별로 보기 좋은 경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다음 이제 애틀랜타와 샌디에이고, 크리스 세일과 피베타 구도예요. 자, 특히 이제 크리스 세일이 직전 이제 그 보스턴전에서 게럿 크로시랑 맞다기를 떴는데 지난번 경기 때 구속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가지고 아주 쾌투를 펼쳤거든요. 거의 뭐 한 2마일 가까이 잘 나와가지고 엄청 잘했습니다. 슬라이더나 뭐 이런 것들 다 불을 부으면서 압살을 해버렸고, 크리스 세일이 요즘에 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시즌 초반에는 작년에 사이영 투수답지 않게 고전을 많이 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세일 상태는 괜찮다고
보여요. 리그에서 바비비 3번째로 높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엔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나 운이 안 좋은 거는 비정상적이고 크리스 웨일은 FIP라든지 뭐 기대 방어율값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성적보다 훨씬 더 좋아요. 좀 더 반등이 기대되는 투수다 이렇게 볼만하고 사실 피베타는 지금 세일보다도 기록은 더 좋습니다. 얘가 이제 저번에 쿠어스에서 한번 고전한 것 다음으로는 또 이제 시애틀한테 잘 던지기도 하고 피베타는 올 시즌 좋은 시즌으로 보여요. 원래 이제 좀 볼넷 같은 것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만한 투수인데 올해는 컨트롤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홈런도 적게 맞고 있죠. 피안타는 50이닝 동안 뭐 35개밖에 안 맞기도 하고 이름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하긴 한데 성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세일보다도 더 좋습니다. WHIP도 원래 이거보다 낮았다가 요즘에는 조금 오른 거긴 하지만은 피베타 역시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만큼은. 그리고 이제 아쿠냐가 잘하면은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마이너리그 6경기에서 뭐 4할 치고 OPS가 1.524였다. 아쿠냐가 슬슬 복귀 담근질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시리즈에 돌아올 거예요. 당장 내일 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 애틀랜타에 죽어있는 빠따스에 도움이 될 만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샌디에고가 지금 6연패인데 그 기간 동안 이 득실 분포가 상당히 별로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은 둘 다 상태가 좋은데 이 팀적인 흐름 상으로는 샌디에고 지금 불펜도 안 좋고 오히려 애틀랜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슬리는 게 두 선수 선발 모두 다 괜찮은 애들이고 이닝도 한 6이닝 이상 먹어줄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언더보기에 괜찮은 게임인데 불펜 소모도 너무 많고 특히나 양팀 다 요즘에 불펜이 좀 오락가락한다. 특히 애틀랜타에서는 버머라든지 마무리 라이셀, 이글레시아스 이런 애들이 정말 골치 아프죠. 그래도 언더 쪽으로 보기는 봐야 될 매치 같아요. 샌디에고가 안 그래도 지금 빠따가 죽어있는데 좌한 선발 상대로는 굉장히 좀 약해지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내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사과 텍사스 시언 버크 그리고 타일러 말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타일러 말리랑 앞서 나왔던 피베타를 계속해서 좀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뭐 구속이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잘 벗어준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타일러 말리는 보더라인 피칭 비율이 상당히 높다. 원하는 곳에 뿌릴 수 있고 되게 애매한 곳에 코너 쪽으로 찍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피칭이 된다. 올 시즌 그래갖고 이제 뭐 제구력은 보더라인 피칭 하다 보니까 이 콜이 좀 안 맞는 경우에는 볼넷이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 역시 피안타를 상당히 적게 맞는다든지 오히려 올 시즌에는 피홈런 같은 것들도 억제가 잘 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빗 같은 것들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운적인 요소도 다른 데다가 그냥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리는요. 지난번 경우에도 타일러 말리가 구속이 조금 잘 나오거나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전 딱히 뭐 크게 흠잡을 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언 버크 이 친구도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좀 보였었는데 올해는 지금 4.69 정도로 데이비스라든지 뭐 쉐인 스미스 이런 애들보다도 기록상으로 좋지가 못하고 믿음을 많이 못 주고 있어요. 화싹에서 이런 좀 젊은 투수들로 이루어진 선발진이 생각보다 쓸만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시언 버크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좀 별로 같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빠따상으로 텍사스도 정말 볼품 없는데 화싹은 그거보다 더 볼품이 없긴 합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면 텍사스가 슬슬 빠따에 반등도 해야 되고 뭐 타격 코치도 자르고 그리고 이제 작 피더슨도 그 라인에서 내린 다음에 해거티를 리드오프로 쓴다든지 별의별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텍사스가 여전히 빠따적으로 민을 많이 못 주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내일도 이게 언더 같은 것들도 좀 볼만하지 않나 싶어요. 타일러 말리 기본적으로 괜찮은 선수고 이미 소화 능력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빠따가 지금처럼 못한다면 버크 역시 한 5이닝 정도를 뭐 한 2, 3실점으로 막아준다면 저는 언더 가능성도 조금 보고는 있거든요. 이거 역시 텍사스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불펜 방어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텍사스도 마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립니다. 그냥 텍사스가 지금 6경기 동안 1승 5패 뭐 양키스나 휴스턴 어려운 상대를 한 거긴 하지만은 화싹도 지금 7경기 동안 1승 6패거든요. 둘 다 최근의 모습들은 좋지가 못하다. 저는 이 정도의 선발이 나오는 날이라면은 텍사스가 빠따적으로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은 거슬리지만 저는 텍사스를 좀 좋게 보면서 이게 또 화싹이 펜승을 당하는 빈도 자체가 꽤나 높은 팀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좀 읍조를 보면서 한번 언더도 조금 보고 텍사스 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스턴과 시애틀 경기 원래 라이언 고소가 이제 시즌 초반에 의외로 선발 자리를 꿰찼을 때 생각보다 잘했거든요. 마이너리그에서 별로 볼품이 없었는데 시즌 초반에 포심 같은 것들도 엄청 높게 찍히고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자빠진 뒤로는 지금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경기가량 그냥 선발로 나왔을 때 개 털리고 이래서 방어율도 많이 높아졌어요.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인데 요즘 상황은 좋지가 못하다. 불펜도 자천이 돼가지고 한 1이닝 정도 던지기도 하고 요즘의 구스토의 상태로는 5이닝 가까이만 먹어줄 거다. 그런 기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휴스턴 역시 선발진의 난조가 많이 있는지라서 그냥 구스토를 써먹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선발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의 휴스턴이 이런 좀 마운드 운영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에머슨 해커
핸콕도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한번 했거든요. 최근에 또 두 경기 동안 양키스한테 5이닝 7실점, 샌디한테도 4.2이닝밖에 못 견디기도 하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에머슨 핸콕은 직전 경기 때 구속이 또 잘 나왔었어요. 다른 때보다도 뭐 한 1.3마일가량 잘 나오고 전반적으로 다 잘 나왔었는데 이랬는데도 뭐 피홈런을 맞기도 하고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구속 같은 것들이 최근 몇 경기 동안 꾸준하게 좋게 나오면은 그건 요즘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도 한데, 뭐 쇼거처럼 이렇게 막 구속이 잘 나오고 털리는 애들 그런 것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신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핸콕도 뭐 그런 유형이라고 봐야겠죠. 시애틀이 지금 워낙에 이 선발진의 빵꾸가 많다 보니까 조지 커비가 복귀를 했지만은 이 친구도 많이 못 던졌고, 로건 길버트나 뭐 브라이스 밀러 같이 작년에 잘해줬던 애들이 많이 빠져있는지라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셈이에요. 오히려 로건 에반스보다도 믿음을 못 주고 있는 상태인지라 지금 보이는 방울처럼 작년에도 60이닝 동안 피홈런이 12개였는데 올해도 지금 33이닝에 피홈런이 7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홈런에는 약점이 있다. 물론 휴스턴이 예년에 비해서는 홈런세가 많이 좀 안 좋아요. 그러긴 한데 최근 또 5경기 동안에는 10개를 뽑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양팀의 선발들이 좀 불안해 보인다. 이닝도 많이 못 먹을 것 같고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와 캔자스시티. 노아 카메론은 나름대로 캔자에서는 이 순위권에 있는 투수 유망주예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2경기 올라와가지고 2번 다 잘했습니다. 6.1이닝을 무실점 1실점을 버텼다. 그 가운데 첫 경기 때는 볼넷이 많았는데 두 번째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볼넷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근데 뭐 지난번 경기 때는 오히려 원래부터 구속이 안 나오는 친구였는데 구속이 안 나왔음에도 꽤나 막았거든요. 뭐 안정감 있는 운영이 가능한 뭐 그런 선수인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너리그 성적만 봐도 방어울도 그냥 그저 그렇고 삼진을 잘 잡거나 볼넷을 안 주거나 뭐 이런 유형도 아니길래 기대치 대비 지금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한다. 가면 갈수록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켄자도 세스 루고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레이건스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자리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기대치가 뭐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런 건 있는데 사실 파블로 로페즈는 전반기보다 원래 후반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초반부터 조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은. 근데 이제 오히려 홈에서는 3.94, 원정에서는 1.55로 올 시즌에는 유독 홈에서 조금 안 좋네요. 직전 경기 때는 구속도 잘 나오고 전반적으로 뭐 잘했습니다. 6이닝 무실점 피칭하고 파블로 로페즈에 대한 기대치만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로페즈는 또 캔자스시티한테 이 6경기가 전부 다 로페즈가 미네소타로 이적한 이후에 그때 이제 같은 지구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6경기 동안 38이닝에 2.1 쌓이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캔자를 잘 막아주긴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135타석이나 만났는데 206 정도로 잘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에요. 다만 나는 요즘에 캔자에 빠따가 솔직히 한창 진짜 별로일 때보다 지금은 좀 괜찮았습니다. 마이켈 가르시아를 1번에 쓰고 사이비라든지 페르민 다 섞어 쓴 다음에 여전히 뭐 위트는 2번에서 훌륭한 활약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캔자가 저는 지금 빠따 짜임새가 그냥 괜찮다고 보긴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 카메론이 올라와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기대치 이상으로 해주는 거긴 하지만 당장 내일 어떨지는 모르겠다. 미네소타도 지금 한창 좋았던 분위기, 뭐 홈에서의 연승 분위기 이런 것들이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경기도 그동안 좀 막 비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 좀 애매해 보여서 제가 원래 미네소타의 기세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캔자는 정말 좋은 기세였다가 한 6경기 동안 1승 5패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또 회복세기도 하거든요. 사실 선발상으로 보면 미네소타를 좀 픽하기가 괜찮은데 배당도 얼마 안 나오고 도망가고 싶은 경기 같아요. 뭐 미네소타 승리를 못 볼 건 없는데 한 점 차 게임도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둘 다 뭐 불펜 방울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 선발 구간이 지나면은 좀 비등비등한 가능성도 있기도 한 것 같다. 한 점 차 게임도 조금 내다보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와 애리조나 경기도 있습니다. 마일스 미콜라스 그리고 이제 잭 갤런이 붙습니다. 갤런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사실 되게 올 시즌 안 좋았거든요. 올해 이제 끝나면 FA라 가지고 FA 로드를 밟을 만한 시즌인데 방울이 상당히 좋지가 못하죠. 애리조나의 원조 1선발 나온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전에 한 2경기나 잘하다가 최근 2경기는 또 다저스한테 고전하고 콜로라도한테 쿠어스도 아닌데 홈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피홈런을 4방이나 맞으면서 구속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포심이나 너클커브를 많이 구사를 했는데 이날 피타 속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99.7마일, 뭐 106마일로 그냥 엄청 두드러 맞았었거든요. 잭 갤런의 상태가 의심스러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마일스 미콜라스는 요즘에 5경기 동안 원래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한 6, 7경기가량도 잘해요. 최근에 5경기 동안 이닝도 꾸준히 먹으면서 1.30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미콜라스는 수비 덕택도 많이 받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격수에 메이신 윈이 복귀를 하고, 이루수도 브랜든 머식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3루에는 아레나도 플래티넘 글러브 계속 받는 선수죠. 1루에도 콘트레라스 이런 애들 막 배치를 하고, 외야에도 뭐 스캇이라든지 지금 룻바도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세인트루이스가 저는 리그에서 제일 뭐 좋은 수비팀처럼 보여요. 야수들의 수비발도 많이 받고 있는 중이고, 미콜라스 걔네 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애리조나가 빠따가 정말 센 팀이고 이런 거는 맞는데, 저는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기세가 역시나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요즘에는 빠따가 조금 못해가지고 애매한데, 제 갤런의 상태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 또 한 번, 나는 아직까지 세인트루이스를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 사실 갤런이 그렇게 막 믿음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세인트루이스 쪽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역배 쪽으로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뭐 괜찮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불펜에서는 양팀 행보가 많이 엇갈리죠. 세인트루이스는 특히나 불펜이 요즘에 특히 상승세가 좋은 팀이어가지고 경기가 좀 이제 선발 구간을 무난히 버틴다면은 저는 세인트루이스한테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콜로라도와 양키스 경기, 클락 슈미트가 나오는데, 슈미트도 원래 이제 제가 쿼터를 많이 쓰는 선수라 했거든요. 쿼터가 3경기 연속으로 93말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쿼터를 주무기로 쓰는데 구속도 조금 나온다. 회복세에 있다고 볼만합니다. 지난 경기 때 상대 타자들의 이런 타구 속도를 많이 억제를 하기도 하고, 슈미트의 상태는 저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매번 말하지만은 이런 꾸준하게 안정된 모습들을 좀 길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성적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저는 기대치가 있다고는 보여요. 이제 콜로라도는 내일 테너 고든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돌랜더 차례였거든요. 돌랜더는 콜로라도가 좀 밀어주고 있는 유망주고, 하이패스트볼 같은 거 엄청나다, 부위 같은 게 좋은 선수인데, 돌랜더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테너 고든이 다시 또 재콜업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일단은 작년에 뭐 피홈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올 시즌에 한번 올라왔을 때도 안 좋았었고, 6.1이닝 동안 뭐 7실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리그 내려갔다가 2경기 동안 개쳐 맞고 왔어요. 뭐 삼진 능력이나 볼넷이나 이런 것도 호전되어 있는 모습들도 없고, 그래서 그냥 콜로라도 선발이 굉장히 좀 만만하다. 근데 뭐 그렇게 볼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슈미트가 과연 이 쿠어스 필드에서 얼마나 좀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통산 6이닝 동안 2실점 했던 그런 기록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에런 저지는 통상 쿠어스 필드에 갔을 때 3할 1푼 6리 정도의 6경기 동안 4개의 홈런을 뽑아냈다. 그래서 뭐 에런 저지는 쿠어스 필드도 본인한테 좋은 맵이라는 소리죠. 여기다가 뭐 DJ 르메이오 같이 과거 이제 콜로라도에서 뭐 타격왕까지 땄던 이런 날에는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양키스가 여러 멤버에서 많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은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 OPS가 되게 좋게 찍힌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전히 양키스는 전체 OPS 다저스랑 같이 공동 뭐 1등 수준이고,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도 강력한 모습이 있다. 근데 이게 양키스는 조금 거슬리는 거라면은, 요즘에 특히 이제 그 마무리 루크 이버가 시시에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양키스 와가지고 불펜으로 굉장히 잘했잖아요. 요즘에 루크 이버의 활약상이 엄청난데 타멘투여가지고 못 나오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거슬리겠지만은, 저는 그냥 루크 이버가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키스가 일찌감치 벌리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보는지라, 이것도 배당이 참 안 나와가지고 어제처럼 2.5마인을 도전해야 되는 경기거든요. 어제는 뭐 헤르만 마르케즈가 7이닝을 닫아줘서 그런 거고, 테너 고든 등판에는 이 친구가 호투를 해줄 거라는 기대치가 정말 낮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양키스 쪽을 좋게 보겠습니다. 슈미트가 적당히만 막아준다면은 양키스의 대승도 가능해 보여요, 저는. 천사와 마이애미 경기, 키쿠치랑 알칸타라가 보는데, 원래 같으면은 알칸타라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22년도 사이언 이후로 굉장히 오버페이스를 했었고, 23년도에 고장이 난 다음에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아예 쉬었고, 올 시즌 성적은 그냥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직전 경기 때는 다른 날보다도 구속이 뭐 잘 나와가지고 97마일대를 보였는데, 그랬는데도 되게 부진했었습니다. 템파한테 5이닝 동안 뭐 4실점하고, 요즘에 뭐 제구력도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41이닝 동안 본래 뭐 23개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알칸타라는 올 시즌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키쿠치는 지금 성적도 좋은데 직전 경기도 뭐 구속도 조금 잘 나오기도 하고 5.2이닝 동안 1실점. 최근에 키쿠치는 그냥 상태가 한 대여섯 경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천사도 빠따가 정말 무서운데, 제가 어제도 뭐 샤오넬이라든지 네토, 뭐 와드, 로건 오호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천사의 빠따 기대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천사가 어제도 14만타 2홈런으로 지금 7연승 질주 중입니다. 다저스 수입하고 애슬레티스까지 4연전을 전부 수입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천사의 기세는 지금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이런 뭐 제크 네토의 지난 162경기, 한 시즌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162경기니까 30, 30을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면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요즘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냥 천사의 분위기가 좋은 거, 그리고 내일 뭐 알칸타라 경기다? 좀 만만해 보여요. 원래 같으면 알칸타라면은 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시즌이 아니고, 천사의 불펜 가면은 무슨 꼬라지가 날지 모른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그건 맞는데, 천사가 내일 뭐 안 돌아갈 상태도 아니고 불펜이.
예, 저는 천사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천사의 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도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천사가 막 원정 게임도 많이 있었고 드디어 홈으로 오는데 역배를 받았을 때 꿀 빨았던 것보다는 조금 거슬려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또 한 번 천사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이애미 역시 얘네들도 빠다가 그렇게 막 실망스럽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점수 생활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마이애미가 빠다가 오피스 15등 정도 나오고 나쁜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쿠치한테 뭐 한 2, 3점 가나 뽑는다면은 오바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슬레티스와 필라델피아 경기도 있는데요. 이게 내일 원래 이제 스프링스 등판 차례인데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스프링스가 요즘 한 4경기가량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나도 얘가 왜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뭐 볼넷도 안 주고 피홈런도 적고 얼추 잘 막아내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상하게 얘가 나올 때만 참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던데 어쨌든 어슬레티스의 요즘 스프링스 상태를 생각해보면은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는 해요.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팀의 1선발 휠러가 나온다. 휠러 다시 또 이제 방울 2.67로 좋은 수준으로 복귀를 했고 최근에 6경기 동안 아주 좋아요. 1.82. 지금 아마 고어 다음으로 삼진이 가장 많은 선수죠. 그 정도로 올 시즌도 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휠러는 휠러입니다. 휠러는 아주 좀 우수한 선발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어슬레티스가 지금 빠따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9연패 중인 어슬레티스 그리고 7연승 중인 필라델피아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휠러 등판이면 사실 그냥 필라델피아를 마냥 좋게 봐도 돼. 그리고 내일 이게 스프링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것도 필라델피아한테는 꽤나 좋은 요소죠. 글쎄 찾아보니까 뉴스상으로는 얘가 못 나올 이유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어슬레티스의 선발이 공언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뭐 좀 만만한 선발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요즘에 어슬레티스 불펜이 정말 좋지가 못하잖아요. 물론 필라델피아도 알바라도도 못 쓰고 안 좋아진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로마노가 정말 좋은 활약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펜 상태는 오히려 뒤쪽으로 갈수록 필라델피아가 유리한 부분도 확실히 있긴 하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필라델피아를 좀 보고 싶은 경기 같아요. 사실 이것도 배당이 아쉽죠. 배당이 나는 휠러 등판에 배당이 조금 나왔으면 스프링스가 만만치 않은 상대니까 필라델피아를 좀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뭐 필라델피아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스프링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9.5 정도는 언더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휠러를 믿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도 한약 빠다가 좋다가 어제 경기 때 쿠어스에서도 조금 이제 신통치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이 겹쳐 보이길래 저는 언더도 조금 보고요. 9.5 정도면 언더를 봐도 괜찮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그냥 휠러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것들 바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NBA 뉴욕 대 인디애나 동부 컨퍼런스 리그 2차전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경기 정말 레전드였었죠. 여러가지 기록들 먼저 나열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쿼터 막판 1분 동안 9점을 뒤지고 있던 팀의 승률은 플레이오프에서 0승 1414패였다. 그냥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인디애나가 뚫어낸 겁니다. 지금 할리버턴은 자 이번 이제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마지막 30초 동안 야투를 하나도 놓치지가 않았다. 여기에는 미러키 상대로 역전 버더비터라든지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버턴이 특히나 클러치 상황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저도 사실은 할리버턴을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에 속하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할리버턴의 활약을 보면은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 이제 할리버턴 중심으로 터너랑 같이 투맨 게임에서 인디애나 상당히 좀 맛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브런슨 같은 애들을 미스매치를 최대한 유도를 시키고 브런슨이 뉴욕에서 수비가 가장 약한 팀이니까 최대한 뉴욕은 뭐 미카리라든지 뭐 수가 좋은 이런 애들로 약점을 가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특히 타운스랑 같이 2대2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타운스도 이 수비 범용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뉴욕이 타운스를 최대한 이런 드랍백을 시키고 끌려나가지 않게 좀 수비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인디애나가 그런 공략들이 되게 잘 됐었습니다. 미드레인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거기에는 할리버튼이랑 네마드라는 좋은 피켈롤 핸들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득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내용 자체는 뉴욕이 보스턴을 이 하프코트 게임에서 이기고 올라온 만큼 뉴욕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까지 인디애나가 이거를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보이는 거예요. 인디애나는 원래부터 빠른 페이스를 보이고 최대한 이런 유기적인 패스 흐름으로 3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 선수들 전부 다 3점을 던질 수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지난번 경기도 이렇게 여전히 빠른 페이스 99.9가 찍힙니다. 지금 페이스가 3점도 경기당 14.2개 이번 플레이오프 때 40.6%로 쏘고 있다. 지난번 경기 때는 특히나 또 니스미스가 지난번 경기 때 특히 플레이오프 역사상 4쿼터 때 가장 많은 3점을 메이드 시켰던 게 이 니스미스가 새로운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니스미스가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죠. 정말 잘하고 있죠. 이 시리즈 내내. 그리고 또 니스미스는 지난번 경기 때 브런슨의 메인 디펜더였거든요. 브런슨이 뉴욕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인데 인디애나에서 수비를 또 가장 잘하는 게 니스미스예요. 니스미스는 브런슨 상대로 사이즈 우위를 바탕으로 이 브런슨이 사실은 이 플레이메이커적인 능력은
할리버튼보다 많이 딸리죠. 대신에 본인이 해결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좀 본인이랑 비슷한 체급이랑 맞다이 했을 때는 얘가 또 이제 범핑 능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몸빵이 좋아가지고 힘으로 밀어내고 공간 만들어서 해결해내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한데 이게 니스미스한테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니스미스가 사이드도 좋다 보니까. 그리고 니스미스가 아니고 네마드가 붙었을 때는 인디애나 이런 해핑 디펜스가 상당히 돋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암노비 같이 아니면 하트 이런 애들이 비어있을 때 커딩을 한다든지 외곽포를 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뉴욕이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브런슨한테 블리츠 수비가 가해진다거나 해핑이 갔을 때 다른 애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닉스가 지난번 경기 사실 3점 같은 게 되게 별로긴 했었죠. 뉴욕 닉스의 3점 또 이제 32.4%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 인디애나는 뭐 40%로 꼽히기도 하고 이거는 또 뉴욕 닉스가 지난번에 정말 간당간당한 차이로 연장 가가지고 또 패배를 했는데 자유투 같은 경우도 많이 아쉬워요. 정규 시즌은 자유투 성공률이 80%인데 지난번 경기는 40개 중에 28개 7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모로 뉴욕 닉스가 사실은 좀 이길 자격이 없다고 봐야겠죠. 엄청난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 단초를 제공한 것도 뉴욕이긴 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물론 1차전일 뿐이고 뭐 다음 경기에서는 뉴욕 닉스가 좀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니스미스를 브런슨한테 떼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타운스도 못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타운스 지난 경기 때 35득점 공격에서는 충분히 제 몫을 했습니다. 대신에 수비에서 내주는 게 많았는데 근데 나는 인디애나가 이번에 플레이오프 내내 이런 투맨 게임으로 상대를 조져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에 타운스가 그런 대처가 좋아질 것이다.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이거는 좀 아누노비라든지 다른 애들이 최대한 브런슨의 이런 약한 수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세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디애나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투맨 게임 유도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많이 돋보이길래 저는 그냥 또 한 번 이거는 저는 승패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풀멤버의 뉴욕이라면 인디애나보다는 좀 우위에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지난번 경기도 뉴욕이 못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3점이 조금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경기를 인디애나가 진짜 불가사의하게 이겨내는 거 보니까 승패는 예측이 정말 어렵겠다. 그런 생각만 계속 들고요. 저는 그냥 오바가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뉴욕 닉스가 가끔 가다가 야투가 져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도 있고 인디애나에 비해서 뉴욕이 빠른 팀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사실은 이런 속공으로 트랜지션 포인트가 엄청 없기도 하고 그런 팀이어서 사실은 오바도 225.5면은 플레이오프 치고는 낮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구도로는 오바 보는 게 좋아 보여요. 지난번 경기 뉴욕 닉스가 자유투도 충분히 많이 얻어내고 3점이 조금 안 들어갔다 뿐이지 사실 공격 내용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브런슨도 한 만큼 하고 타운스도 35득점이나 해주고 아누노비나 이런 애들도 평소보다는 이거보다는 좀 기대시가 있는 애들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냥 이 시리즈는 저는 오바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승패는 지난 경기를 겪고 나니까 더더욱 어려워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뉴욕이 홈에서는 1승 1패를 맞출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인디애나가 조금 안 풀려야지 가능한데요. 인디애나 요즘에 3점 흐름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의 투메인 게임 유도하는 거나 타운스 얼빠진 수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브런슨이 원래는 이제 할리버튼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힘으로 제압하고서 공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니스미스랑 매치업을 많이 했을 때는 전혀 힘으로 해서 안 밀리다 보니까 브런슨도 조금 어려워했던 근데 그런 와중에도 브런슨이 43득점이나 했다. 지난번 경기도 연장 안 갔어도 이미 250점이 터진 경기였으니까 많이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